자, 이번엔 발로 뛰어요 코너입니다. 탐방노트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갔다 오셨는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우천도 있고 해서 이제 리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탐방 다니기 쉽지 않죠. 그 오늘 내일 또 탐방 2개가 잡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가져올 거고 이번 주는 네. 그동안 이제 좀 했던 것들 그렇죠. 리뷰 봐야 될 것들. 리사이클? 예. 리사이클이 아니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펄어비스. 펄어비스. 오늘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 소송 관련해서 이제 기각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 이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블리자드가 새벽에 10% 이상 게임주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 영국만 이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 합병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나 이제 스타크래프트 만든 좀 제작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콘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사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던 거는 이제 스마일게이트의 이제 그 로스트 아크가 이제 중국 관련 이제 검열 논란 이슈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유저들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으로 이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흔히들 로난민이라고 합니다. 로스트 아크의 난민. 라고 하면서 다 검은 사막으로 이제 유저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네, 발음이 검은 사막. 예, 검은 사막. 네. 예, 하겠습니다. 경상도어로 지금 예. 듣다 보면 인상이 팍팍 남아서. 네, 자, 맞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버 통폐합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뭔가요? 지금의 펄어비스도 그런. 그렇죠. 원래 이게 검은 사막 PC 버전은 원래 한 8년 전, 9년 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네. 이게 원래 서버가 사실 뭐 이제는 많이 필요가 없는 상황 유저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러스트 아크에 있는 유저들이 여기 오다 보니까 서버가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집중되니까 서버를 이제 크게 늘리는 이제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대 실적이 사실 펄어비스는 올해 실적 기대감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네. 뭐 붉은 사막이야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올해 뭐 하반기는 뭐 마케팅 비용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기존에 뭐 검은 사막 모바일이나 뭐 그냥 하향 안정화되는 기대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올해 게임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좀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검은 상에 대한 최근에 트래픽 증가로 인해 가지고 컨센 상향은 의외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펄어비스를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붉은 사막이 다음 달 8월 23일 날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3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붉은 사막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펄어비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수급적인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의도를 주류하는 그 세대들이 90년대생들, 네, 코인 세대라고 하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각적으로 보면 이 게임,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쭉 내용들은 게임이라는 게 뭔지는 알지만, 뭐 모바일 게임, 뭐 퍼즐 맞추는 정도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고 젊은 분들은 뭐 굉장히 화려한 롤플레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AI하고 접목이 됐을 때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속도들이 빠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친구들이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 애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이 네. 굉장히 크고 일단 시작부터 한번 해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예전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였고 미르포도 직접 해보고 걔네들이 해보고 직접 이제 실제 그 흑철을 캐보고 나서 이제 위메이드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켓 메이커라고 하지만 항상 보면 외국인이 얼마 샀어요, 팔았어요,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분석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다,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터부시 되는데 이 판도를 주류하는 세대가 어디냐에 따라 그것도 정성적으로는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죠? 네, 맞습니다. 90년대생은 아니잖아요. 예, 80년대생. 80년대. 근데 제가 컨설 게임은 그 20년 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꾸준하게 그 감각적으로. 흐름을 이제 알고 자기 있습니다. 캐릭터를 잡는 것도 좋아요. 하여튼. 자, 펄어비스를 갈고에 갔다 오셨고 리뷰 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좋다. 결론은 좋다. 네, 지금 펄업에서는 지금부터 좋다.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치가 있습니다. 좋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발로 뛴 기업 어디로? 사실 하나오션인데 뭐 거제를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건 우리 저는 이제 기업들이 전부 제 구미에 흥미를 돋우는 기업들인데 저도 우리 이제 한발에서 한 번씩 다 했던 맞습니다. 것들이거든요. 저도 이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변영진 애널이 이번에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안 됐지만은 네. 3월에 처음으로 이닛을 하게 되면서 산업 리포트를 쓰기위해서 가장 그때 탑픽을 잡았던 게 대우조선해양이었고 지금 네. 하나오션은 이제 변경이 됐지만은 제가 이제 한 6월 초쯤에 이제 그때 얘기를 했던 왜 주가가 올라냐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은 조선사도 기대감이 크지만은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0년 초반에 이제 MSCI 그때는 편출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MSCI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21%고 삼성중공이 17%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선사에 대한 비중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하나오션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도 하향 리포트를 내긴 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해서. 네, 좀 밸류에이션 때문에 부담이 크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일단은 다음 주나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게 울산급에 대한 호위합 두 척에 대한 8천억이죠. 그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1차를 좀 많이 가져갔었지만 아직 하나오션 한 번도 수주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대규모 설비 투자 1,000억 정도에 대한 이제 공시도 내긴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와 이제 그룹에 인수되고 나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사실 좀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들이 45,000원을 목표가를 잡았던 상황이라서 그걸 지금 벌써 10%를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은 뭐 이제 초입 그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더 갈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부회장이 이제 폴란드 쪽도 그렇고 뭐 미국 방미도 했었고 바삐 움직이는 데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캐나다, 네. 폴란드 이게 또 잠수정 이게 수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정권의 색채에 따라서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데 한화는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또 좋죠. 네. 네. 좋아요. 맞아, 확실히 그렇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네. 맞아.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예, 거. 하나 시스템 하나 확실히 하나그룹이 이번 정권에서는 좀 탕탕 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응원합니다. 하나 오션 받고. 예,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 프리. 여기도 제가 좀 아는데. 예, 이게 참 상반기에 기대가 컸었던 회사인데 이게 리오프닝 이슈 맞죠. 때문에. 중국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바운드의 매출이 좀 기대가 컸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상반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대비해서 아직 회복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중국인들이 많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이제 대만이나 일본 쪽에 대한 인바운드가 이제 코로나 대비 그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실제로 지난주 저도 이제 명동을 가봤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일본인들이 좀 많은 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이제 회복률이 적어도 40~5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이 회사는 우상향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그게 느리다 뿐이지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6월 달에 국내 관광산업 이제 활성 방안제 수혜를 한 게 저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부가세에 대한 환급 그 세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가세 환급 기준 자체를 이제 크게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뭐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작은 금액을 쓰더라도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좀 하반기 때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현재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강진원 대표 아직도 네. 있나? 네, 있으신 것 있겠죠. 같습니다. 네. 금감원 고문 변호사 출신.
뭐 기업이 쓸데없는 것만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뭐 인맥 그 CFO, CEO의 이 능력도 저희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텍스 프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뭐 예거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 뒤에 코너가 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오늘 세 개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펄어비스, 한화오션, 글로벌 텍스 프리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